우리나라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이 두뇌 회전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아침 식사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또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 있는데요. 주변에서 보면 저도 그렇고요. 좀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아침 식사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3명 다 1명꼴로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따르면 한 20대에 있어서의 조식 결식률이 약 45%, 그리고 30대에서 40대는 약 23%, 또 50대 이상에서는 10% 정도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중력 저하나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그 밖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나요? 보통 그 아침에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심이나 저녁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에너지 양을 조절하기가 쉬워서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결국 아침 먹지 않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 섭취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특히 저녁에 먹는 에너지 섭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남는 에너지로 인해서 비만이나 또는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그 밖에도 이 밤에 많이 먹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등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만성 질환에 이완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심혈관 질환으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또한 그 뇌에서 탄수화물 요구량이 굉장히 아침에 많은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일에 있어서의 능률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아침밥을 자주 거르거나 아예 먹지 않으면 혹시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네, 결국 아침밥을 먹지 않는 사람에서 그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만 또는 복부 비만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 또한 콜레스테롤, 즉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로 인한 이상 지질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한 연구에서 따라서도 대사증후군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성이 아침을 거른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0% 정도 더 많이 관찰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런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 식사는 특히 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장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실 대부분 수업이 아침 일찍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뇌에서 쓰이게 되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한 요구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아침을 거르게 되면은 이로 인한 에너지 효율, 그리고 두뇌 회전의 저하를 곧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부도 잘 안 되게 되고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장 장애, 또 이로 인해서 피로감 또는 학습 능률 저하가 오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짜증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우울감도 가져올 수 있어서 아침을 꼭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침밥도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 식사를 하면 속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쁘기 때문에 아침을 같이 가족끼리 챙겨 먹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 귀찮더라도 아침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특히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는 게 성인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바쁘다면은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비만 환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 아침을 거르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이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든지 또는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녁 섭취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자고,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흡연이라든지 음주 등의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침 결식률이 높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아침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또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체중 감량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아마 여러 환자들을 제가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그렇고, 아침을 먹게 되면은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가 사실은 아침에 먹는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것 같지만, 하루에 총 칼로리를 따져보면 아침을 먹는 분이 더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또한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도 아침을 드시는 분들이 더 아침을 거르는 사람에 비해서 포만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에너지 섭취라든지 포만감 유도를 통해서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결국 이런 생활 습관이 몸의 항상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런 예. 항상성이 유지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아침 거르기도 하는데 아침은 오히려 챙겨 먹는 게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쁘고 피곤한 직장인들은요, 아침에 밥 대신 잠을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양을 보충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시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리 이제 저녁에 혹은 전날에 미리 좀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시켜 놓은 상태에서 데워서 먹는 방법도 한 가지 있고요. 정 바쁘다면은 편의점 김밥이라도 먹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선식과 같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과일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껍질을 까서 먹는 게 이제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울토마토라든지 또는 이제 겨울에는 귤 또는 여름에 바나나라든지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경우도 특별히 저희가 어떤 조리 과정 없이 또는 껍질을 깎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 유지라든지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 재료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일이나 견과류 무엇보다 편의점 김밥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그만큼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간단하게라도 아침 식사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울토마토라도 이렇게 미리 전날 준비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둔 다음에 드시는 습관도 도움이 되겠네요.